네, 이번 순서는요. 아는 게 힘, 모르면 손해인 꿀 정보를 리뷰로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오직 당신만을 위한 리뷰 언리뷰. 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월부터 해제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벗었다 썼다 귀찮기도 하고 네. 여전히 발생 중인 감염이 걱정되기 때문에 일부러 마스크를 안 벗는 분도 있지만 네. 안 벗는 게 아니라 못 벗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 속에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이중턱과 그리고 처진 볼살 고민을 해결해줄 전문가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대현입니다. 와, 우리 구세주 같은 분이 오셨네요. 손을 꼭 부여잡아주고. 아니, 이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거울을 보면은 나 누구 보고 얘기해야 돼? 어릴 때와 다르잖아요, 정아 씨. 나밖에 볼 사람이 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리아 씨처럼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탱글탱글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조금씩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인중도 길어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이유로 피부 탄력은 저하되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해당 고민은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대략 60여 개의 근육들이 있고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그 근육들의 고정력이 좀 약해지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늘어짐이나 처짐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젊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체중의 증가 혹은 급격한 다이어트, 출산 등의 이유로 피부 처짐이 함께 발생하시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요. 안티에이징 관리 또 그중에서도 리프팅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관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요. 보톡스나 또 뭐 필러 이런 거 맞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면 거상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안티에이징 시술이 맞긴 맞는 거죠. 이 중에 리프팅은 어디까지인가요? 보통 큰 범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안티에이징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방법 중에 리프팅 또한 수술과 시술 등이 연령층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술하지 않고 리프팅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럼요. 비수술적 리프팅 방법으로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와 근막 조직까지 당겨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을 통해서 피부와 근육을 직접 당겨주어서 하는 비수술적 리프팅 방법도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 리프팅 그리고 레이저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군요. 그럼요. 레이저 리프팅이 뭔지 우선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열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 시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초음파와 고주파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음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 깊은 곳에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스마스층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제 피부 아래쪽에 근막을 이루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열을 조사하게 되면 그 근막들이 우선 수축하게 되고요. 나중에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리프팅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초음파 시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땡땡. 그럼 고주파 시술은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로 고주파는 말 그대로 고주파를 순간적으로 열이 이제 발생하게 해서 지방세포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파괴시키는 형식을 통해서 볼륨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게 레이저 리프팅에는 초음파와 고주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초음파가 이렇게 시술할 때 물땡땡 장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예. 고주파가 이제 인땡땡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그러면 두 가지 시술법 중에서 리프팅 효과가 더 좋은 거는 어떤 시술법? 진짜 궁금하다. 뭐야? 더 좋아요? 사람마다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화 씨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두 가지 시술을 받은 이후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네. 어느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 좀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나이나 탄력의 정도 그리고 주름의 깊이, 시술 이후의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시술의 방법을 달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환자 케이스별로 잘 맞는 시술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노화가 진행되신 케이스를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노화가 좀 진행이 돼서 피부 처짐이 심하거나 주름이 심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초음파 시술 장비, 즉 우리를 이용해서 리프팅의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 피부 처짐이 발생했으나 볼륨이 좀 많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혹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사용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울땡땡 시술이 피부과 시술 중에서 가장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열 에너지를 피부 아래쪽 그리고 피하 지방, 근막, 스마스라고 말씀드렸던 네. 그 근막까지 통과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취 크림을 바른 이후에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실 수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술 방법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얇은 편이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볼륨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레이저 시술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레이저 리프팅을 받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피부가 얇고 그다음에 볼륨이 적은 경우에는 초음파와 고주파를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 보시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아 씨의 경우라면 얼굴의 바깥쪽, 그러니까 즉 외곽 윤곽 쪽은 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시고요. 입가 쪽, 특히 우리 심부 위치나 아니면은 팔자 쪽에는 입을 활용해서 좀 타이트함과 탄력을 함께 걷어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동시에 두 가지를 받으면 좀 더 효과가 좋은 건가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이 피부가 다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위치별로 두께 그리고 탄력의 정도가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혹은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한 가지만을 이렇게 고집하고 그거를 시술하고 받고 이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그러면 그렇게 좋은 그 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예.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리프팅 레이저의 기본된 에너지가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 에너지를 이용한 리프팅 이후에는 수분 관리,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리프팅 시술 말고도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인 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레이저 리프팅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처짐뿐만이 아니라 주름의 깊이가 깊다든지 처진 부위가 광범위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안면거상을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안면거상.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야. 조금 무서운데 왜냐면은 자연스럽지 못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회복 기간도 시술에 비해서 기니까 이게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면거상은 아무래도 절개 부위도 넓고 좀 큰 수술이다 보니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처짐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레이저나 일반적인 실 리프팅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30대 후반에서 크게는 이제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일반 안면 거상보다는 미니 리프팅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미니 리프팅. 그 절개 부위가 넓지는 않겠지만 이 흉터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헤어라인 뒤쪽, 그러니까 머리 뒤쪽이 되겠죠. 그리고 귀 아래쪽 아니면 귀 뒤쪽에서 미세 절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흉터 걱정은 너무 크게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니 리프팅 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혹시 그럼 뭐예요? 볼살의 처짐이라든지 팔자주름 그리고 이중턱이 개선돼서 V라인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미니 리프팅 전후 사진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와, 저거예요? 오, 확실히 달라지는데요? 이분의 경우 20대 초반으로 무턱과 피부 늘어짐이 심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저는 보통 피부를 조금 잘라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기준이 있는데요. 70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7cm라 하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겼을 때 네, 맞습니다. 7cm. 네, 네. 아, 이렇게 잡아서 7cm? 이렇게 잡아서 쫙 늘었을 네, 때 7cm가 됐을 때 연령대도 어리셨었는데. 네.
무턱이 보면 이제 피부 늘어짐으로 얼굴과 목의 경계가 좀 뚜렷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둥근 느낌을 시술 전 그리고 수술 전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피부를 우선 절개하고 그 스마스라고 말씀드렸던 그 층들을 좀 당겨서 무턱으로 인한 이중턱 라인을 개선해 주면서 위쪽으로 그리고 30도, 60도 방향으로 최대한 당겨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리프팅 이후에 목과 턱의 경계가 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무턱 개선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환자분이십니다. 얼굴이 되게 작아지셨죠? 그러니까요. 엄청 작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이분의 경우는 이제 얼굴 라인이 너무 각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셨던 분이신데요. 제가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 리프팅만으로도 저렇게 네. 달걀형이 됐네요. 얼굴 라인에서 또 최대한 30도 방향으로 좀 당겨주어서 얼굴형을 개선했고 심부볼 처짐까지 함께 개선이 됐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리프팅만으로도 윤곽 정리가 되어서 만족하셨던 환자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짝 여기 뒤를 잡고 살짝만 이렇게 올려도 피부가 달라져요. 20대 얼굴. 20대 얼굴. 네, 미니 리프팅이나 이 리프팅 시술 시 이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보통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해결이 가장 많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서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속에 꼭꼭 숨겨왔던 처진 볼살, 이중턱과 이별할 수 있는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김대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